다음은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효석 소통협치 담당관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소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안성시 소통협치 담당관 박효석. 네, 그러면 박효석 소통협치 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와 바른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배석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일술 소통팀장님입니다. 전윤미 미디어 홍보팀장입니다. 김현석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네, 그럼 저희 부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27쪽부터 33쪽까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포함 7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67쪽부터 269쪽 권고사항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31쪽부터 42쪽까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포함 등 12건으로 11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1쪽부터 356쪽까지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포함 등 6건으로 5건은 완료하였으며 자율범범대의 효율적 운영 방안 1건은 조례 및 예산 편성 기준 등에 의거 간식비 성격의 야식비를 지원하고 있어 식비 지원은 추진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 불가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입니다. 경기도 감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안성시 자체 감사는 2023년도에 7건으로 6건은 이행 완료하였고 1건은 섬중면 음촌 마을 관련된 사항으로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3건의 지적사항은 2건은 이행 완료했고 1건은 앞서 23년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이행 중에 있습니다. 25년도는 지적사항 없습니다. 다음 4쪽 23년부터 25년 감사원 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서 직급별 현황입니다. 소통협치 담당관 소속 인원은 총 24명으로 일반직 공무원 12명, 임기제 공무원 12명입니다. 직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민간 위탁 현황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를 민간 위탁하고 있고 수탁기관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7월 15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연간 7억 1,953만 원입니다.
다음 5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17개 사회단체에 23년도에는 49개 사업, 24년도에는 42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및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25년도에는 47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22개 사업은 집행 중에 있으며 사업 기간이 미도래한 25개 사업은 신속히 집행 예정입니다. 자세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협약 체결 현황,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먼저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안성시 고수 1호 13에 위치한 구 당항우체국 건물은 2020년도에 1억 1,151만 6천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서운면 1, 2 123-5에 위치한 구 지도소 창고를 서운면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운영하였던 사항이고, 대덕면 건질이 425-1에 위치한 대덕 농업인 상담소를 현재 대한적십자 봉사회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차 건물 현황입니다. 안성시 중앙로 411번 길 8에 위치한 성민빌딩 3층을 2022년 3월 1일 관리비 포함하여 월 임차료 330만 원으로 계약하여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 건의사항은 총 1건으로 안성시 홍보대사 위촉 관련이었으며 25년 4월 1일 안성훈을 홍보대사로 위촉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안성시 소식지 운영위원회입니다. 실효성 미비 사유로 미개최하였으며 위원회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25년 하반기 비상설위원회로 전환 예정입니다.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운영위원회는 24년 2월부로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25년 2월 재구성하여 연내 비상설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형태 및 위원회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운영위원 1건을 공모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처리 현황, 진정민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은 시군별 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이 선정되어 서부권 공동체 거점 공간 가치공두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현황입니다. 23년도 총액은 91억 5,997만 5천 원으로 본예산 90억 5,135만 7천 원과 3회부터 5회 추가 경정 예산액 1억 861만 8천 원을 합산한 예산입니다. 불용액은 8,392만 1천 원입니다. 다음 24년도 총액은 81억 5,249만 원으로 본예산 77억 6,430만 1천 원, 1회부터 4회 추가 경정 예산액 5억 8,901만 9천 원, 24년도 1월 16일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액 2억 83만 원이 합산된 예산입니다. 불용액은 4,902만 5천 원입니다. 25년도 총액은 77억 2,762만 3천 원으로 본예산 78억 2,079만 6천 원, 1회 추가 경정 예산액 9,317만 3천 원을 감액한 예산입니다. 다음 25쪽부터 27쪽까지 부서별 업무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23년도 시책 추진 업무 추진 및 집행은 언론 관계자 간담회, 민간 및 사회단체 간담회, 이통장 협의회 간담회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47회 집행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부서 직원 격려 간식 및 식사 제공으로 16회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쪽부터 31쪽까지 시책 추진 업무 추진 및 집행 내역입니다. 언론사 관계자 간담회 식사 제공으로 2024년 47회, 2025년 8회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2쪽 부서 운영 업무 추진 및 집행은 부서 직원 간식 및 식사 제공으로 24년도에 12회, 25년도에 5회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공사 하도급 현황은 저희 부서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사후 관리 현황입니다. 공도 거점 공간 조성 사업으로 한 건입니다. 그리고 시설 공사 하자 검사 현황, 시설 공사 하자 조치 현황 및 시정 질문 하자 조치 현황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대 의원님 발의 조례 현황입니다. 22년 7월부터 25년 4월까지 총 4건으로 22년도 안성시 재향군인 22년도에는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23년도에는 안성시 자원봉사 활동 및 재능 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안성시 해병대 전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은 예산 편성 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끝으로 안성시 반려견 술잘때 지원에 관한 조례는 25년도 본예산 확정 후에 조례안이 통과되어 현재 예산 수립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관별 추진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종 시정 브리핑 현황입니다. 23년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에 따른 긴급 브리핑을 포함하여 시정 브리핑을 총 3회 실시하였고 24년도에는 민선 8기 2주년 시정 브리핑 등 총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매년 신년 개최하는 신년 시정 운영계획 브리핑으로 현재까지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 현황입니다. SNS, 영상 매체, 안성시 소식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안성 알리기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새롭게 변화 발전하는 안성 이미지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언론사별 내부 집행 기준, 언론사 광고료 지급 현황, 언론 보도 현황 등은 사전에 제출한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1쪽까지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시 자원봉사센터는 안성시 중앙로 274-30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8년 6월 25일 설립되어 현재 센터장을 포함하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기능으로 자원봉사자 모집 및 상담,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 보급 등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은 예산 현황,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협약 할인 가맹점 목록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지원 및 물품 구입 등으로 8억 8,046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9억 7,984만 5천 원, 그리고 25년도 예산은 9억 8,613만 4천 원 중 현재까지 2억 332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6쪽이 되겠습니다. 영상 미디어 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 실적 현황은 23년 288개 프로그램으로 12,05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4년에는 340개 프로그램으로 15,638명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109개 프로그램 2,68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장비 및 시설 실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부터 53쪽까지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현황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공도, 대덕 등 총 2개소에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행복마을관리소당 사무원 및 지킴이 5명씩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도비 30%, 시비 70%를 반영하여 3억 8,33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생활 불편사항 처리, 지역 공동체 문화활동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추진 실적과 주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활동 운영 통합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은 안성시 고수로 23에 위치하여 21년 4월 12일에 설립하였으며 총 1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조사 및 연구사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익활동 역량 강화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공익활동 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도농교류 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 5개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부터 65쪽까지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예산 현황 및 주요 사업별 실적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8쪽까지 주민자치의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대덕면과 양성면 2개 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덕면에는 위원 현황은 대덕면 31명, 양성면 3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업 예산은 23년도에 4,380만 원, 24년도에 3,353만 원입니다. 25년 자치 계획 발굴 사업으로 대덕면은 희망소식 우편함 등 4개 사업을, 양성면은 나도 이제 영어해요 등 4개 사업으로 총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5쪽까지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및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자원봉사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이 총 등록된 봉사자 분들이 58,971명이거든요. 맞죠? 네. 가입은 12,691명. 네네. 나머지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원래 봉사하실 때 웬만하면 보험을 가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험한 일도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어떤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그 사항은 그 저희가 예상 5만 8천 명 그 등록되신 분들을 다 이제 상해보험 대상자로 설정을 하면 그만큼 보험료가 이제 올라가겠죠. 근데 실제로 해마다 이제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그 통계를 내보면 실제적으로 등록은 5만 8천 명이 되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보험에 가입한 그 숫자 정도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상해보험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12,000 이 보험 가입되신 분들은 다행히 네. 봉사하시다가 이제 보장을 받지만 네. 나머지 나머지 가입 안 된 분들은 다 자부담이네요. 혹시 아닙니다. 하게 되면? 예, 그 경우에도 보험사하고 아마 특이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보험 처리는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미디어 센터 보시면 그 사업을 참 많이 하시고 저도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청소년 그 미디어 캠프를 보면 1년에 딱 90명이 됐거든요.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실 겁니까? 네, 일단 그 참여하는 학생들은 제가 그때 그 막 시작할 때 한번 가봤는데요.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제 경쟁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고 싶어하고 단지 이제 더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뭐 예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 예산이 없어서요?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100% 저희 사업이 아니죠. 예, 저희 사업이 그 자세한 건 팀장님 네, 답변 그러시죠.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미디어 홍보팀장 전윤미입니다. 1년에 한 번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90명의 4일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90명을 한꺼번에 저희 센터에서 한다는 게 사실 좀 많이 힘들어요. 그 인원을 다 충당을 하기가 90명을 넘어가면 너무 힘든 것도 있고요. 관리하는 직원도 지금 저희가 6명이어서 더 많아지면 좀 힘든 부분이 운영이 있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네네네. 사업성은 되게 좋다는데 운영이 어렵다. 네, 만족도는 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 관리소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두 개만 이제 유지하지 않습니까? 도비가 예산이 이제 감액되는 바람에 그러면 이제 다른 면 예를 들어 죽산 삼죽 같은 경우, 대덕 같은 경우 뭐 대덕은 포함됐지만요. 사업이 엄청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혹시 이쪽으로 옮겨서 유지할 수는 없습니까? 면이 틀려서 못 하는 겁니까? 네, 행복마을 네. 관리소는 과거 현재 이제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특색 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근데 그 사업은 일단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마다 관리 사무소가 있어서 소소한 일들을 해결해 주는데 일반 자연 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주민들이 되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 지도적으로 만든 게 행복마을 관리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구역을 지정해서 그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상. 그렇기 때문에 공도는 대림동산 구역, 네. 그다음에 대덕면은 내리 지역을 내리하고 신내리 지역을 이렇게 관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만약에 좋은 게 있으면 공도하고 대덕에서 갖다가 쓰면 되는데 수혜받는 주민은 그 지역 주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공통적으로 봤을 때 반사경 닦는 것도 축산인가 해서 하시더라고요. 전에 하시는데 이제 다른 데는 안 하시더라고요. 대덕 같은 경우는. 그럼 이 반사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제설 이후에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닦습니다. 실제로 경험됐는데. 근데 그럴 경우에 그런 좋은 사업을 뭐 가져가셔갖고서 되게 확장했으면은 좋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공도 대덕에서 이런 것만 좀 추진만 하시면은 이 또 예산이 또 증액돼 갖고서 나중에 또 폭넓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끊겨서 좀 아쉽다는 뜻이에요. 너무 좋은데 끊겨서 그런 차원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요 이제 도하고도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향후에 이제 예산이라는 게 이제 그 유동적인 거라 도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할지 아니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추진할지는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오면 이제 우선적으로 그 동북권 3개 면은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그 당시 저희도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행복마을 관리소가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없애지 않고 저희도 향후에 예산 사항이 좀 나아지면 우선적으로 그쪽을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이 많아갖고 뭐 제가 다 적어놨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그리고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에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 예정이지 않습니까? 올해. 근데 학교가 보니까 다 시내하고 공도만 있더라고요. 혹시 향후에 지역을 또 옮겨서 동쪽 학교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막 명륜, 안청, 만정만쯤 예정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저희 아,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은 업무긴 한데 안 돼? 저 좋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라 좋습니다. 예. 예. 그럼 이거 페이지 75페이지도 마찬가지인가요? 환경운동도 이것도 네, 지금 저희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업무 중에 공익활동지원센터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업무만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농교류센터는 농정과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 경제과, 도시재생은 도시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려님. 네, 말씀하세요. 네, 이원실 의원입니다. 우리 안성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할 때 그 자원봉사자들 상해보험 가입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네, 보험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분들은 그 안성시민 안전보험하고는 어떻게 중복으로 가입이 되는 건가요? 팀장님 아세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안성시민 안전보험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상해라든가 이런 거를 했을 경우 다른 상해보험하고 같이 중복해서 보상이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건데 혹시 이 부분이 겹치는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네네.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네. 네, 그거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그거 감사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려님. 네, 말씀하십시오.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있죠? 네. 진입마을, 발전마을, 발전마을, 자립마을입니다. 자립마을. 예. 지금 현재 처음 시작했을 때가 몇 년 전이죠? 마을 공동체 사업은 오래전부터 마을 사업은 오래전부터 했고요. 마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한 건 21년. 21년도부터 네. 예산 투입해서 한 거죠? 네, 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활동 지원단이 만들어져서 운영을 한 건 21년부터입니다. 네. 지금 현재 자립마을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예, 자립마을은 마을 한 개소당 1억인가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자립마을은 이제 마을 공동체에서 하지 않고요. 농정과에서 이제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2개소 정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진입마을하고 발전마을만. 예, 신진 발전마을만 저희 이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 기간이 끝난 데는 지금 마을이 몇 군데나 있어요? 그 현황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도 그게 이제 진입마을이나 발전마을이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되는지 뭐 그냥 그 예산이 끝나면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저희가 그- 그래서 그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신 마을들을 이렇게 묶어서 사후 관리 차원도 있고 서로 정보 교류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음길 사업이라고. 이제 거기 이제 활동하신 분들 자체적으로 이제 조직을 한 건데 저희 시민활동 지원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거 뭐 예산이 안 나오면 이제 거의 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이 담당 부서나 네. 통합지원단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뭐 자료로 좀 주셔. 네, 현황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예, 최호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자치회가 지금 지금 두 군데가 있는 거잖아요. 네, 대덕, 양성 두 군데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늘릴 계획이 있는 거죠. 네, 현재 올해 이제 저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6월 말까지 신청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 2개 이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청 현재 관심을 보이는 지역에 3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군데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래 설명해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이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문제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하는 거는 보면 기존 또 인맥하고 일부의 이제 활동가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바뀌지 않는 구조인가 봐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제 네. 그 조례를 처음에 이제 제정할 때도 단체 읍면동 가시면 이제 단체 주요 단체들이 있잖아요. 뭐 이통장 협의회, 새마을 분여회, 새마을 지도자, 뭐 바르게 살기, 노인회, 뭐 각종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단체에서 한 40%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60%는 그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이제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 이제 소통협치 담당관 쪽에서 조례를 만들고 설계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면에서 이제 운영을 할 때는 읍면동 그 주민자치회 운영을 할 때는 다소 그렇게 안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참 이렇게 가면 주민자치회가 정말 의미가 없다 보여지고 제가 보면 그냥 주민자치회는 또 다른 하여튼 뭐 이장단 협의회 아니면 뭐 새마을 협의회 뭐 이런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도 그 인맥이 그대로 와서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자치회가 취지는 그거잖아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서 자치를 한번 실현해 보자고 하는 건데. 네, 주민자치회는 이제 단체가 아니라 주민자치 기구를 만드는 거고 그렇죠. 그 기구를 통해서 총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적. 그래서 이제
풀뿌리 참여가 원칙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원칙이 안 지켜지고 있는데 이 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그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제일 중요한 원칙을 안 지키면서 지금 자치회를 계속해서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소수의 주민 중심으로 고착화되면 바꿀 수 없어요. 이거 하나만 하라고. 그래서 이거는 좀 고민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뭐 보면은 우리 요즘 또 외국인들도 있잖아요. 외국인 있고 다문화 우리 가정도 있고 이분들의 또 의견들도 필요하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맞죠? 조례상은 가능하십니다. 네. 근데 진입 장벽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깨보려고 저희도 그 구성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벌써 몇 년째예요. 우리 처음 와서 지적하고 계속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주민자치회나 자치위원회나 그냥 소수의 분들이 모여서 동아리 활동하는 거, 프로그램 활동하는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속히 바꾸지 않으면 원칙이 깨진 그 원칙 없는 하여튼 그 단체가 난 무슨 소용이 있냐 싶고 이 예산 낭비가 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냥 이장단 협의회 그냥 그에서 진행하는 그 내용 받아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거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데 의미가 없다 보여지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원칙 있게 좀 가야 된다. 저는 이 시민 참여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 처음에 그 고착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많이 잘 훌륭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원칙에 맞는 분들을 억지로라도 좀 모셔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기 신청 들어오는 읍면은 위원 구성부터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성을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 우리 그 마을 공동체 사업 관련돼서 우리 정천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주민 공모 사업 등에서 뭐 하면 마을 벽화 그리기 뭐 동아리 활동 뭐 단기 행사 위주로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사업 한 1, 2년 정도 예산 뭐 끊어지거나 하면 아예 그냥 없어지는 사업 위주로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실제 이렇게 얘기도 해요. 간판도 누가 간판 달아놨네 하면 간판만 바뀌고 그냥 실제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공동체는 뭐 이게 공동체야 뭐 할 정도로 이 의미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이게 피드백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실제 사업 평가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 돈은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 효과가 얼마가 나는지 공동체 사업에 그냥 자기들 어떻게 보면 뭐 축제 예산이나 뭐 아니면 단기 행사에서 그냥 기분 내는 정도 외에는 공동체 마을 공동체 어떤 사업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우리 그 공동체에 있는 우리 마을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협력하고 단합하고 뭐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소통협치 담당관에서 그런 뭐 해법들을 좀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올해는 그걸 평가를 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연구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런 거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시민 제안이나 공모 사업 할 때 이런 얘기 혹시 안 들으십니까? 우리 신규는 진입 장벽이 좀 높다 이런 얘기는 안 들으시나요 혹시?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 동아리 뭐, 말씀하시는 그렇죠. 뭐 거예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시민 제안 사업도
아는 사람 그리고 친한 사람 위주로 사업이 배정이 되는 것 같지 않냐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시민 제한 사업을 예. 저희는 뭐 동아리나 뭐 마을 공동체 말고는 별도로 하는 거는 없는데요. 예, 그래요? 동아리는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동아리 같은 경우는 한 단계 올려서 본인들끼리 경쟁을 하게 하고요. 신규로 들어오는 동아리는 또 그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뭐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기존에 하던 분들만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매번 지적되는 건 뭐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그다음에 이 성과 관리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과 관리 좀 미흡한 부분은 이거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잖아요. 네. 예. 그 이제 하여튼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진행하고 있죠 지금은. 네,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단체들 모아서 교육도 하고 개별 방문 교육도 하고요. 예, 참 관련 자료들도 계속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소통협치에서도 동아리가 엄청 많죠 지금. 뭐 그리고 뭐 시민 동아리는 93개 93개 네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 공동체는 올해 8개. 6개. 네. 전체적으로 좀 점검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이게 이게 좋게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주민자치회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이 주민자치회 경기도에서 설문조사했던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내용에 보시면 이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냐라는 물음이 있는데 9%밖에 안 되거든요. 그 말은 10명 중 1명꼴로 참여를 해봤다. 이 주민자치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도입된 게 이제 5년 된 거잖아요. 이게 시범 운영을 20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5년 동안 10명 중에 1명꼴로 참여를 해봤다라는 건데 이 정도면 주민자치회 우리 안성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지향하고 목표로 했던 이 지역 주민의 참여성과 자율성을 높여서 이 정치 행정이 하지 못했던 패러다임을 일으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좀 높이 좀 하겠다라는 취지와 맞지 않게 정말 아까 우리 최우석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모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저희 소통협치 담당관 쪽실에서는 이 정말 어떻게 다양한 인원들을 참여를 시켜서 이 주민자치회 그 방향성을 잡을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왔다라고 봅니다. 이 지금 15개 읍면동 중에 2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4년째잖아요. 네. 이 4년이 지났는데도 좀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건 저희 안성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건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개에서 뭐 3개가 더 늘어나서 5개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자리를 잡아놓고 이거를 확산을 시켜서 정말 우리가 애초에 취지대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민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설문조사를 보면은 주민자치 활동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58.8%가 알고 있다라고 과반 이상이 했는데 실제 참여를 해봤냐라고 물어봤을 때 9%.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좀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하셔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말씀. 이중섭 의원님 먼저. 이중섭 의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자료예적인 건데 소통협치랑 담당 부서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김보라 시장님이 6월달에 어디 외국 연수를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통협치 담당 부서에서 알고 있나요? 그거는 사회적 경제 연대 쪽에서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 네, 사회적 경제 그 일자리 경제과에 사회적 경제. 일자리 경제과가 네네네. 담당 부서인가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일자리 경제과에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금배 의원님.
페이지 75페이지에 보시면 이 경계가 어딘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성 이동에서 이제 이동 만들기 환경 정화 활동 하셨거든요. 이제 8회 200명이 참여하시는 사업인데 이거는 맞죠? 업무 맞죠? 소통 이건 맞죠? 하시는 거 맞죠? 어떤 75페이지.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에 보시면 아양지구 미착공 부지에 대한 환경정화 활동이거든요. 미착공 부지라는 건 아양지구 LH 소유의 토지 안에 그 부지 아닙니까? 아니면 주변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약 이렇다면은 부지 아니라면은 토지 소유주가 LH인데 왜 우리가 청소해 줍니까? 그렇다면 도로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을 텐데 뭐 확인 가능하세요? 안성 이동의 환경정화 활동. 이 주민자치 특색 사업 말씀하시는 거군데요. 요거는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본인들 지역의 실정에 제일 가장 맞는 이제 사업들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중에는 뭐 주민참여 예산으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회비를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가 이동에 이제 확인은 해봐야겠는데 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도 봉사활동식으로 이렇게 뭐 청소하시는 경우가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봉사니까 네. 뭐든 좋고 어디든 상관없는데 네. 방향을 좀 잡아주셔야 되는 게 경계는 정해두셔야겠다. 경계는 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LH 같은 경우는 놀면 안 되죠. 이렇게 해놓고서 무방비로 방치해놓거든요. 제가 가봤는데 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 네. 거기다 따끔하게 경고 주시든가 LH에다가 저희는 저희 것만 하면 되거든요. 이런 경계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또 더 여쭤보면은 이 SNS 홍보 보시면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의 제작비는 어떤 예산에서 쓰는 거죠? 담당 팀장님 네, 말씀하시- 말씀하세요. 미디어 홍보팀장 전유미입니다. 유튜브 제작비는 저희 직원이 직접 제작을 하는 거여서 별다른 제작비가 들어가지 제작비가 않습니다. 전혀 안 들어가요? 네. 모범적인 지자체네요.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잖아요. 지금 광고비, 제작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되는 이 사실상 지자체 유튜브 경쟁이 지금 너무 심화가 돼 있어서 이게 또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는 제로라는 거죠. 굉장히 모범적인 네, 그렇습니다. 네. 지자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효석 소통협치 담당관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